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7번입니다. 제목이 채용비리 관련자 처리라는 문제입니다. 한때 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뭐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채용비리라는 문제,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공기업의 경우는 이 채용비리라는 거는 사실 엄격하게 금지돼야 됩니다. 나중에 최근 그 하급심 판례를 보시면 이 채용비리가 어떤 성격의 범죄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명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보시죠. 근로자 갑은 을기간에 입사 지원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의 아버지 병은 지역 유지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을기관장에게 갑에 대하여 신경을 써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을기관장은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갑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조작하여 갑을 합격시켰다. 그 후 을기관의 갑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 비리 사실이 발각되어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을기관은 갑에 대하여 부정 채용을 이유로 징계 면직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아버지의 청탁이 자신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을기관은 갑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네, 아주 우리 공공기관 근무자들이라면 이건 아주 심각하게 잘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채용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뭐 이 문제만 다룬다면 일반 회사 사기업에서는 뭐 별로 흥미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이 꼭지는 결국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근로기준법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도표에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용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살펴보죠. 49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나누면 자동 종료와 의사표시로서 종료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자동 종료 안에는 세 가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정년에 달하거나 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은 자동 종료됩니다. 누구의 의사표시도 없이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친절하게 한 달 뒤에는 기간이 만료됩니다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죠.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고 처분이 아니라는 점,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 종료지 해고 처분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의사표시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자, 근로자가 의사표시하면 그걸 사직이라고 하죠. 사직의 자유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로 나타내었을 때, 표현했을 때 이것은 일방적인 해지 통보이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됩니다. 상대방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의사표시하는 경우, 이걸 해고라고 하는데, 이 해고에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점, 지난번 근로기준법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례는 지금 징계 면직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징계해고와 관련된 점을 오늘 다루게 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경우 이 채용 비리가 이유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한테 징계 면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사례의 중요한 점입니다. 어쨌든 해고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유형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합의해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명예퇴직, 희망퇴직 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명예퇴직 공고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서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런 경우를 바로 그 세 번째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직의 경우는 철회가 안 되지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오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예리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채용 비리 문제가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하도 자주 많이 일어났고, 제가 그런 사건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선 이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점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50페이지 보시면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최근에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법적 규정을 잘 읽어보면요, 공공기관에 만약 이 채용 비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법 그대로 따르게 되면요, 이 채용 비리로 들어온 이 사람이
그대로 회사에 계속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다 끝날 때까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을 만든 뭐 기재부 담당자가 뭐 노동법을 잘 모르니까 결국 이 규정대로 보통 공공기관이 다루는 방식, 뭐 의결하고 뭐 그 처리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 따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었다고 뭐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이거는 좀 노동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해했더라면 훨씬 더 간명하게 절차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52페이지에 가시면 노동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는 그 실무 처리 방안에 대한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52페이지에서는 이런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이건 민법적인 문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법 103조나 민법 110조, 민법 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 중에 뭐 결혼하면 퇴직한다 이런 내용, 이건 바로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러나 민법 110조가 이제 이 경우는 중요한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근로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53페이지 가셔서 참고 판례 19번을 보시죠. 네, 2017년 나온 대법원 판례는 명백하게 그 점을 지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줄 첫 단어 근로계약은이죠.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적 계약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근로계약은.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나 징계나 면직이나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취소되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되기 이전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임금 지급했고 노무 제공했습니다. 그거 돌릴 수 없죠. 또 일한 것만큼에 대한 그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를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 판례 제일 끝부분에 가시면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비리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사기나 강박, 주로 뭐 사기의 문제가 이제 많이 있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채용 비리자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례들 중에 이게 90년대 판례는 보면요, 우리 현장에 이제 그 위장 취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노동운동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취업하면서 자기 학력을 속이거나 경력을 속이는 이런 위장 취업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위장 취업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이걸 징계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징계 규정에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징계 사유로 적어 가지고 징계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징계 사유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또는 착오에 의해서 채용한 경우라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착오, 중대한 착오에 빠졌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는데 좀 같이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보신 이 징계 면직 처분, 네, 이것이 정당할까요? 네, 그것은 이제 다음 판례, 참고 판례 20번 A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 문단 보시면 원고가 그 아버지 C가 E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청탁을 하고 뭐 관여하고 이런 거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는 징계 사유가 제일 밑 결론이 면직 처분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면직 처분이 무효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명백하게 뭐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징계 면직 사유를 본인이 몰랐다면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판례가 계속됩니다. 참고 판례 20분 B 54페이지 가셔서
그렇지만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면접위원 중에 수석 부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합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표현은 이렇죠. 착오에 빠져서 원고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참고 20분 B의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서 피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채용 비리와 관련된 처리를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해고나 징계 이것보다는 그 합격 취소 또는 채용 취소, 근로계약 취소라는 이 처분으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만 이 판례 20번 C에서도 나오죠. 취소는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점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뭐 참고 판례 21번 보시니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기업명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용비리에 관련됐던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채용비리 범행에 대해서 이 젊은 판사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는 판결인데요. 거기 세 번째 문단 보시죠.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의 만연한 연고주의, 즉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둘째 줄 건너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55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네, 정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 이 점을 이 판사는 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사기업도 얼마든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형사법적으로 그 관여한 자들은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이 당사자가 문제예요. 채용된 이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마침 이 기업에서는 당연 퇴직 사유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자, 참고 판례 22번 보시면 당연 퇴직 사유에 비채용자로 적발된 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바로 그 채용된 당사자 근로자를 비채용자로 적발된 자라는 데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당연 퇴직 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해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성격상으로는 퇴직이라 할 수 있지만 당연 퇴직 사유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당연 퇴직 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례가 이렇게 나왔죠. 비채용자로 적발된 자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해 일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된 자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역시 비채용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 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이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원고가 즉 근로자가 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 퇴직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그러니까 그 청탁자가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당연 퇴직은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퇴직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점을 지금 1심이지만 일단 인정하고 있고 이건 뭐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채용 비리 때문에 채용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본다면 우선 징계를 바로 하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몰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상당히 그 징계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징계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 퇴직 규정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는 당연 퇴직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축적된 이 판례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착오에 의해서 그 의사표시를 했거나 또는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 이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취소 이전에 근무했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관계로 처리할 수 있어 그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